업계 대기업이라고 언급했던 곳 서류 합격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본을 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자기소개, 그리고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이제 제 업무 경력을 조금 풀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경력에 있어서 내가 니네 회사에 어필할 포인트는 뭔지, 그리고 이거는 전직 에이전트 분들이 항상 물어봤던 건데, 퇴직 이유, 전직장들 왜 퇴직했는지. 심지어 특히나 저는 이제 경력에 비해 이직 횟수가 조금 많은 편이라 이 질문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서 퇴직 이유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중요한 거는 입사 후의 목표. 입사 후에 포부라고도 하는데 무조건 나오는 거, 회사에 궁금한 점. 이거는 한 5개는 준비해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할 말 이거 무조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각종 전직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면접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조금 긁어서 대본 쓰고,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AI를 조금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매끄럽게 다듬어 달라고 하고, 이제 챗GPT랑 면접 연습 한번 해보고, 그리고 면접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지금 대본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예상 질문 쓰고, GPT가 뽑아준 예상 질문 쓰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일단 한국말로 쓴 다음에 이제 번역기로 한번 돌리고, 이제 경어로 한번 읽어보면서 바꾸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면접이에요. 1차가 인사 담당자랑 1대1로 알고 있는데, 일단 채팅방 들어갈 때 인사 중요하죠. 첫인상이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자기소개 시킬 때 할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그 다음에 경력을 조금 요약해서 얘기할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퇴직 이유는 항상 물어보세요. 제가 사실 이거를 진로 경력서에 쓰는데 아마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하고, 그리고 제가 경력 대비 전직 횟수가 많으니까 전직 횟수가 많은 이유도 그냥 솔직하게 쓰고, 사실 그게 다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서 니네 회사에서는 오래 일하고 싶다, 오래 일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싶다, 요거까지 잘 녹여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목표도 깊은데 너네 회사에 오래 다니면서 오래 이루고 싶고 스스로는 어떻게 성장을 할 거고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고, 어필 포인트는 사실 진로 경력서에 있으면 여기 써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라고. 아까 낮에 전직 에이전트 한 명 또 추가로 통화를 했었는데, 그 전직 에이전트를 받은 이유가 어떤 모회사가 있고, 모회사는 되게 커요. 그리고 거기에 자회사인데 이제 제가 가고 싶은 업계가 자회사인 그 모회사에서 약간 전속 계약을 한 그런 전직 에이전트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자기소개를 그 모회사 이름 언급하면서 이 회사만 전담으로 하는 전직 에이전트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제가 원하는 업계의 회계 직무를 들고 오셔가지고, 아 이거는 전직 에이전트 연락 피곤해도 받아야지 하고서 받고, 시간이 오늘 점심밖에 안 돼서 점심시간에 짬내서 통화하고 오늘 이력서까지 보냈거든요. 근데 아까 그분이 물어보셨던 게 컴퓨터 스킬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엑셀을 뭐 브이룩업이라든지 서비프라든지 그런 함수 사용도 자유롭고 피벗 테이블 등의 기능도 활용할 줄 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함수라는 말을 일본어로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예상 질문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챗GPT가 뽑아준 예상 질문 한번 볼게요. 지금 회사에서 제가 비용 관리, 예산 관리, 그리고 예산 통제 담당하고 있다고 적었는데, 그 이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 관리랑 어떤 예산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지, 내부 감사 평가가 20점 향상된 이유와 본인이 그 기여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SAP를 전 직장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현재 업무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회사는 SAP를 안 쓰거든요. 근데 제가 지원한 이 면접 볼 이 회사는 또 SAP를 써요. 그래서 이게 현재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냐 보다는 앞으로 이제 면접에서 당신네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거를 조금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당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입사 후 포부랑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사실 지원 동기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같은 업종에 타사가 아니라 왜 우리 회사냐, 이거 사실 지원 동기에도 적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좀 생각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되게 이직이 잦은 사람들한테 잘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이제 일본의 전직 사이트에 있었는데, 어떤 때에 일에 보람을 느낍니까? 그리고 지루한 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두 개가 또 있네요. 이제 제가 변호사랑 얘기를 해서 장기 미수 채권을 1,000만 원 정도 회수한 경력이 있어요. 이제 근데 제가 일본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변호사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느냐, 이게 또 챗GPT가 예상 질문으로 뽑아줬더라고요. 팝하고 네, 그거를 좀 잘 포장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일본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쨌든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이직할 회사도 결국에는 그런 법률 용어라든가 전문 용어를 다뤄야 되는 일들이라서 변호사랑 커뮤니케이션 한 거는 되게 중요한, 뭐라 해야 되지? 성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간단한 질문들은 취미라든가 본인의 장점과 단점. 제 면접관 되실 분께서 인사 담당자 한 분이라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내용을 수정을 했는데, 수정하는 과정을 제가 촬영을 까먹고 안 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막 쓰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면접 대본을 써서 오늘 회사 프린터로 뽑아왔고요. 줄이고 줄여서 A4용지 4장 나왔는데, 이게 막 외울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한글로도 쓰고 일본어도 쓰고, 일본어 발음 혹시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발음도 밑에다 써놓고 해서 그냥 분량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 멘트,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본 질문들, 자기소개부터 마지막으로 할 말까지 첫 번째 카테고리에 넣어놨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업무 관련된 거. 근데 이제 면접 상대분이 인사 담당자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내 경력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니까 적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사 담당자분께서 할 법한 질문, 인사 담당자분들이 할 법한 질문. 약간 인사 담당자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뭔가 그런 사례들도 조금 적었고, 약간 주변에서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팀에서 일할 때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문화나 업무 방식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일본어로 회계 업무를 할 때 아직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사 담당자분이 할 것 같은 질문들 몇 개 적어놨고요. 그 다음 카테고리가 이제 자기 PR이랑 입사 후 보부 합쳐서 적어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기타로 뭉뚱그려놨는데, 이제 전직 에이전트 분들한테 했던 말들을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응모한 다른 회사 있나요? 에 대한 답변. 회사에 이제 일본인 한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왜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헤드헌터 분들이 자주 물어보셨던 거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일단 외우면 안 돼요. 숙지를 해야 되지 암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기억을 하는 방식은 일단 한국말로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일단 제가 쓴 거니까 한국어는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이제 그 단어를 외워서 조금 말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해도 뭐야, 쟤 누가 써준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직 에이전트 분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뭔가 이번 면접이 직무에 대한 면접이 아니고 인사 담당자랑 하는 면접이니까 이 동종 업계에서의 경력이라기보다 동종 업계에 대한 열정? 제가 한 우물만 파고 온 편이라서 이직 횟수는 많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하고 열정을 보여줘라,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업계 대기업은 아닌데 조금 유명한 회사, 거기도 서류 합격 통지가 왔어요. 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10년 다닐 회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데. 그래서 그냥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10년 다닐 회사 찾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업계 대기업이랑 같은 날로 해서 연습하고 그 대기업 면접 봐도 되는데, 그게 둘 다 온라인이거나 둘 다 대면이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는 대면 하나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사퇴를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퇴할 때 그냥 가타부타 이유 쓸 필요 없고 그냥 다른 회사에 내정됐다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 쪽에서 별말 없이 보내주니까 그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